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올해 2018년은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70년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국민국가로서 지금까지 헌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란스럽지만은 바른 방향으로 걸어왔습니다. 1948년의 대한민국과 70년이 지난 2018년의 대한민국은 말하자면 그 차이가 지옥과 천국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렇게 발전한 그 근본 바탕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할 때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 우호 관계에 근거를 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리고 자유와 자율을 주는, 자유와 자율,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자유민으로 만드는 그런 나라였던 덕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를 건국 70주년으로 기리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은 8월 15일을 향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고, 그리고 거리마다 70주년을 축하하고 기리는 프래카드도 나오고 해야 될 텐데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지금 집권 세력이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는 세력이라는 증거죠. 그들은 이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 그러니까 생일을 지워버리자. 1948년 8월 15일이라는 생일을 지워버리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일이 지워집니까? 이런 나라가 있는데 생일이 없으면은 누가 생일이 없다고 해서 생일이 없겠습니까? 1948년 8월 15일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 정부와는 별도로 의미 있는 행사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또 중요한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국회가 오는 5월 31일 70회째 생일을 맞습니다. 1948년 5월 31일에 이 국회를 헌법을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제헌국회라고 부릅니다. 제헌국회가 문을 연 날이 1948년 5월 31일입니다. 이 건국 과정을 보면은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를 합니다. 90% 이상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합니다. 공산당의 방해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는 공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합니다. 그게 1948년 5월 31일이고 맨 처음 하는 일이 헌법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7월에 헌법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출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관리했던 유엔은 1948년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출범한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공인해 줍니다. 유엔의 축복 속에서 이 나라가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회가 국가를 만들어내었다는 이 정당성입니다. 이것을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만 벌면은 민주라고 부르짖는 세력이 대한민국 건국의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짜 민주주의자라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건국 70주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민주주의자라고 자칭할 자격이 없습니다.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공산당과 싸운 적도 없다면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일제와 싸운 적이 없는데 독립투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국회가 대통령은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회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국회가 자신의 생일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는 이 5월 31일, 다가오고 있는 5월 31일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면 벌써 알려졌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 생일이 올해가 생일이 아니라고 했다고, 70주년 생일이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국회가 덩달아 대통령을 따라간다면 이런 국회는 대통령의 부하에 불과합니다. 부하에 불과합니다.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회에 대한 자기 부정입니다. 더구나 국회 본관에 가면은 재헌 국회의원 그 부조가 벽에 있고 그 밑에 재헌 국회가 독립국가를 만들었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스스로 생일을 지우는 국회라면은 이런 국회는 사실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독선을 고칠 수 없는 국회, 그 독선을 따라가는 국회, 이 민주주의를 주장할, 그리고 삼권 분립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자기 폭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욕도 많이 먹지만은 나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헌법을 만들어내었어요. 더구나 대통령들을 배출했습니다. 12명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전두환, 최규하 이 세 분을 빼면은 9명이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으로는 그 역할에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3월 3일절 기념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총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1948년 3월 3일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국회에서 수립되는 정부는 통일중앙독립정부로서 완전 무력결한 국권을 세우는 것이니 단독정부란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사람의 몸에 한 편이 죽어가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편이라도 완전히 살려서 죽는 편을 살리기를 꾀할 것인데 다른 방책이 없이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면 살아있는 편까지 마저 죽어버리자는 것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단독정부 하는데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회가 수립되고 그 국회가 정부를 만들어내면은 그것이 통일된 중앙독립정부다. 그것이 한반도 전체의 통일정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합니다. 북한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지 않고 꼭두가시 정권으로 출범을 했으니까 그것은 이미 정통성도 정당성도 없다 하는 말을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회는 정통성이 있는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하여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 노동당 정권을 반국가단체로 아주 격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 국회의 권위입니다. 국회의 권위입니다. 이 국회 개원식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회의에서 임시의장으로 초대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최고령자였습니다.
이분은 개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이 우리나라 공문서의 제1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국회 개원식 이승만 박사 연설이 공문서의 제1장 1조입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회 개원식의 임시국회 의장의 첫 한마디였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겸허한 권력자가 신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김일성이가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해방했다라는 거짓말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이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 김용식 외무장관의 회고록 새벽의 약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1955년에 일본 주재 한국 대표부의 대표로 있을 때 귀국해가지고 진해에서 휴양 중인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조용한 진해만을 내려다보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 줄 아는가? 나는 늘 하나님께 우리 민족도 다른 민족들 못지않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올 때에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김용식 대표가 각하 언제쯤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30년 걸릴 걸세.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바쁘게 지내야 할 걸세.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30년이 지난 해가 1985년, 86년 무렵인데 86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서울 잠실에서 개최될 때 관람석의 한 모퉁이에서 김용식 장관은 30년 전에 이 대통령이 한 말을 회상을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인의 우수성을 일찌감치 알아본 사람입니다. 이분은 농담으로도 한국인은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교육만 시키면은 한국인이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그 유명한 건국선언을 할 때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들어는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지만은 그래도 종국에 가면은 민주주의가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요사이 정권적 차원에서 4.3 사건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왜곡하는 의도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KBS 등을 앞세워가지고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그 사건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4.3 사건을 주도한 남로당은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선거를 그대로 놔두고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면은 정통성이 대한민국으로 간다. 선거를 방해하자 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진압 과정에서 상방 간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원인 제공은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공산당의 반란이었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국회는 바로 그 공산당이 방해한 그 선거를 통해서 국회가 출범했습니다. 올해 70주년은 그야말로 영광된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에서도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처럼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국회가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항상 소란스러웠죠. 그러나 국회를 깨지는 않았습니다. 국회를 무효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위주의적 정권도 선거를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항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가오는 5월 31일 대한민국 국회 70주년, 개원 70주년 행사를 이 국회가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자기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국회 해산 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국회는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였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올해가 국회 개원 70주년이 아니면은 그럼 국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19년에 국회가 있었어요? 상해 임시정부 때 국회가 있었습니까? 그때 선거가 있었습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이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국회 생일을 기념하지 않는다면은 야당이라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야당이라도. 그런데 자유한국당 또한 이 문제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굳이 국회의 생일은 1948년 5월 31일이다. 70회 생일이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